일시 부동산 대책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소형 주택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택을 구입을 하면 주택수 제외 효과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 양도세 부분이랑 종부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상정시 주택수 제외시켜준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제외가 되는지, 세금적으로 어떻게 완화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보유세랑 양도세는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하시겠죠? 제가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얼마 전에 대통령 시행령으로 해서 취득세 부분이 완화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대통령 시행령으로 세금적인 부분이 또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 시행령으로 완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이 완화 부분이 어떻게 완화가 되는지 꼭 알고 접근을 하시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총선 결과는 별개입니다. 상관이 없이 대통령 시행령으로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곧 완화가 될 부동산 세금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일시 부동산 대책이죠. 일시 부동산 대책으로 해서 이런 소형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부분이 완화가 확정이 됐습니다.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취득세 부분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유세랑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행령 개정이죠. 시행령 개정으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시행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겁니다. 대통령령이죠. 말 그대로 왕이 신하들한테 명령을 하듯이 이거 이렇게 진행을 해, 이렇게 명령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 시행령 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야가 합의가 돼야지만 법률이 개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쉽게 빠르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봤을 때 뭐뭐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연도입니다. 몇 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몇 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질 때가 바로 시행령으로 개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번에 일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죠. 1월 10일 날 이렇게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몇 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진 거죠. 이럴 때는 바로 시행령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언제부터, 말 그대로 2024년도 5월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는 시작 지점부터 세율이 변경이 됐을 때, 이럴 때는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럴 때는 시행령, 근데 언제부터 세율이 몇 프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세율이 변경이 됐을 때는 바로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주택수 제외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바로 세금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취득세 부분은 나왔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으로 해서 취득세 부분, 주택수 제외 효과 볼 수가 있게끔 시행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26년까지 시행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유세랑 양도세는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하시겠죠? 제가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세, 양도세 제가 쉽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시 부동산 대책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소형 주택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택을 구입을 하면 주택수 제외 효과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다른 내용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주택수 제외죠. 세금적인 부분이 어떻게 완화가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다른 내용 다 떠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개인 이렇게 나오면서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6억,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취득세, 그 다음에 양도세, 그 다음에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세 부분은 3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개발되는구나 라고 나왔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양도세 부분이랑 종부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산정 시 주택수 제외시켜준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제외가 되는지, 세금적으로 어떻게 완화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 특성상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투자를 많이 시켜드리고 투자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면 어떻게 완화가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완화가 되는지. 우선 보유세 부분입니다. 보유세 중에서도 말 그대로 종부세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 종부세가 나와 있죠. 종부세가 어떻게 완화가 되는지 보게 되면 우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시지가로 봤을 때 12억까지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시가 기준이 아니라 이 12억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갔을 때 그거에 맞춰서 종부세가 나오죠. 그리고 다주택자분들, 집이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까지는 면제를 받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은 말 그대로 종부세가 나오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까요? 거주 1주택자분이 공시지가 9억짜리 매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거주 1주택자가 공시지가 12억짜리를 가지고 있을 때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겁니다. 우리가 1주택자 분이 공시지가 9억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주택을 사신 겁니다. 6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취득 기준으로 봤을 때 6억 미만짜리 이런 주택을 사신 겁니다. 그러면은 플러스해서 여기에 주택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이 주택에서 이 다주택자 9억까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1주택자였을 때는 12억까지는 면제인데 주택을 하나 더 취득을 했으니까 9억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플러스 1이 된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소형주택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억 아니면은 뭐 3억 이런 공시지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9억이니까 이 금액이 여기에 플러스 되는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금액, 공시지가가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1주택자 12억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주택을 하나 더 취득을 했으니까 이것을 9억으로 낮출 거야. 근데 여기에 갖고 있는 공시지가 2억이든 3억이든 이 금액의 공시지가는 여기에 합산하지는 않을게. 이게 여기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1주택자가 12억까지는 면제인데 9억까지 내려간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해당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는 합산은 안 된다. 이게 팩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점이냐. 말 그대로 거주 1주택자 공시지가 12억짜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1주택자만 가지고 있었어.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해당 주택,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주택을 산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갖고 있는 주택, 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2억짜리 매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기존에 12억까지는 면제를 받고 있었는데 이 주택을 삼으로써 9억까지는 떨어지겠죠. 9억까지는 떨어져요. 그러면 2억이라는 금액은 포함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 12억짜리가 9억으로 변한 거기 때문에 이 3억이죠. 3억에 대한 종부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공시지가 금액, 내가 지금 깔고 있는 공시지가 금액이 높게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20억, 30억짜리면 별 티도 안 나겠죠. 하지만 내가 12억짜리를 갖고 있다. 근데 내가 이 주택을 하나 샀다. 그러면 9억으로 떨어진다. 이 점이 중요하다. 꼭 명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상담은 02-749-6301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주세요. 그러면 양도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거주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는 미적용을 시키겠다. 양도세, 종부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거주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죠. 내가 갖고 있는 주택, A라는 주택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B라는 주택,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B라는 주택을 산 겁니다. 그러면은 이 B라는 주택이 주택수가 제외가 되니까 이 A라는 주택,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맞는 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 공개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러면 양도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어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양도세 혜택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A라는 거주주택이 있고 플러스해서 B라는 투자주택, 말 그대로 여기에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이 주택을 사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 B라는 주택을 팔 때 이 주택을 양도를 할 때 그러면 B라는 주택에 대해서 세금적인 혜택을 내가 받을 수가 있겠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양도세 혜택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요겁니다. 중과 적용이 안 된다라는 점이 바로 혜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과, 우리가 주택이 두 채, 세 채, 네 채가 넘어가면 거기에 중과가 적용이 되죠. 20%, 30% 이렇게 중과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과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혜택이다, 양도세 혜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또 해드릴까요? 우리가 거주주택 A라는 주택이 있습니다. A라는 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이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주택을 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내가 지금 A라는 주택을 팔고 싶어. 비과세를 받고 싶은데 비과세는 못 받아. 그러면은 이 A라는 주택을 그냥 기본 세율로 팔아야 되겠죠. 기본 세율로 팔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 B라는 주택이 딱 하니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B라는 주택이 있으면 어떻게 됐죠? 20%의 중과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또 C라는 주택이 있으면은 여기에 플러스해서 또 30%의 중과가 적용이 됩니다. 기본 세율 플러스 이 중과 세율을 더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양도세가 그만큼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양도세 혜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때 중과를 적용을 안 시켜주겠다. 이게 바로 양도세 혜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해당 주택을 나중에 팔 때도 양도세가 기본 세율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몇 주택을 갖고 있던 해당 주택 중과는 없다. 요게 양도세 혜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지금은 이해가 가셨죠? 나중에 내가 양도를 하든 아니면은 내가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던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꼭 이 영상 참조하셔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세금적인 완화 부분이 언제 시행이 되는지도 중요하겠죠. 제가 그 시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대통령 시행령이 언제 시행이 되는지 나와 있는데요. 일시 부동산 대책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개인 소형 신축 주택수 제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이거는 지방세법 같은 경우는 취득세에 관련된 내용이죠. 원래는 24년도 5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미리 발표가 된 부분이죠.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양도세랑 종부세 같은 경우는 2024년도 5월 얼마 안 남았죠. 한 달 정도 남았죠. 이 5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기축주택 주택수 제외 이것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5월 달에 동일하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단기 임대 등록 보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이 단기 임대 등록이 살아날 수가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여야 합의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 주택수 제외 세금적인 부분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언제? 5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세금적인 부분이 이때 시행이 되는구나 알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10일 이 이후에 잔금을 하시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참조하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말 그대로 11년 만에 찾아온 역대급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옆에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기사 내용을 보면은 연내 1주택자 보유집 사면 1년간 양도세 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온 시기를 보시면 2013년도 4월 1일 날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11년 전에 나온 기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도 주택시장이 굉장히 침체기에 있었고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한 겁니다. 주택을 구입을 하면은 양도세를 싹 다 면제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때만큼 획기적인 완화책이 나온 겁니다. 주택수 제외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무주택자이신 분들 아니면 내가 다주택자다. 이런 분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분들 주택수 제외 효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청약 부분 내가 청약을 넣어야 돼. 아니면은 나이가 조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주택을 삼으로써 청약 점수가 안 올라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사면 안 되겠다. 난 청약을 기다려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소형 주택,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시면서 청약도 같이 노려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전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안 받죠. 그렇죠?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말 그대로 저가 이자로 집을 구매할 수가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도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청약 대출, 특례 보금자리론, 무주택자, 내가 주택을 갖고 있어도 주택수 제외 효과로 인해서 이런 부분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재개발 예정지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전략과 그 다음에 청약과 대출, 특례 보금자리론을 해서 한 번 더 주택을 마련할 수가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세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만큼 주택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는 취득세도 높고 종부세도 높고 아니면은 나중에 양도세 중과가 되면서 세율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률 자체가 크게 떨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축주택, 기존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하시면 주택수 제외 효과를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하시면 비과세 혜택 당연히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임대 사업자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주택수를 빼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거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주택자, 다주택자 동일한 상황인데요. 바로 시세 차익,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나중에 재개발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 기회 11년 만에 찾아온 역대급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 사항들을 꼭 확인하시고 어떤 지역에 어떻게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금액으로 투자를 했을 때 정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세금적인 부분은 이렇게 세금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가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요번에 꼭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총선 결과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대통령 시행령 같은 경우는 총선 결과와는 무관하게 대통령령으로서 시행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종부세라든가 아니면 양도세 부분 이렇게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의 경우는 올해 아니면 2025년까지 꼭 소형주택 취득을 하셔서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서울권역에 정말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과 그 다음에 다양한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지역에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다 투자를 할지 모르시겠다 이런 분들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전화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전화 주셔서 상담 받고 투자하시고 임장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